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피크타임은 남자 아이돌 팀들이 서바이벌 무대를 해서 시청자들의 투표를 받아서 순위를 정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최종 우승자는 3억 원의 상금과 앨범 발매 지원을 받는 방송이에요. 오늘은 피크타임의 방송 8화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리뷰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재미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 팀의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신곡 매치인데 신곡을 그냥 랜덤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과 전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의 곡이 선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0팀이 진행 중인데요. 5팀씩 2개의 리그로 나뉘어서 평가를 받고 각 리그의 1위에게만 베네핏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팀이 베네핏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현장 관객들도 투표를 하는 상태예요. 같이 팀 8시의 무대였는데 곡과 엄청 안 어울리긴 했었어요. 멤버 인원이 많고 단체 퍼포먼스 구성이 좀 많았는데요. 근데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도 강한 퍼포먼스로 진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대는 좋았다. 근데 일단 곡 자체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원을 들으면 좀 평범할 것 같거든요. 다크비 멤버들이 역시 좀 보컬 멤버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 무대보다 더 잘한 무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팀 23시의 무대였거든요. 이건 노래의 힘이 이전 무대보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주인을 잘못 찾아간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3명이 다 잘했어요. 가람님 외에 2분도 무대를 할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 무대에선 별로였는데 그동안 연습을 오랫동안 할 일이 없다가 방송을 하면서 점점 예전 폼을 찾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쨌든 그동안 좀 집중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 게 이 나이에서 드러난 느낌. 그러니까 아이돌도 그렇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 젊은 나이가 주는 그 생생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근데 이 팀도 안 어울리는 곡이 왔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도 본인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서 무대는 잘 살렸고 이 팀은 음원도 어느 정도는 살려놨을 것 같아요. 보시면 3, 4세대 아이돌로 오면서 소리의 공간을 위쪽으로만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컬 트레이닝 속도도 좀 빠르게 만들고 부드러운 음색을 만들어요. 대신 보컬의 이제 기술적인 가창력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팀은 그 이전 세대 팀이라서 그런지 소리를 입의 공간에 받쳐두고 부르거든요. 이 노래에서도 그래서 이쁘게 내려고 공간을 위로 사용하다가도 특정 위치에서는 입으로 내려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소리를 못 내서가 아니라 낼 수 있는데 입에서 올리는 소리를 본인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람님이. 근데 저는 요런 노래는 소리를 계속 위쪽에서 냈어야 음원에서 더 이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음 때는 위에서 하고 지금 라이브 때는 밑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야 이게 왜 높다는 거야? 물론 요 노래를 춤을 추면서 부르면은 어려운 음이긴 한데 지금 춤을 추지도 않는 상태에서도 부르면서 높다고 하면 같이 팀 15시의 무대였어요. 2세대 남자 아이돌 그런 예전 느낌이 나는 곡이에요. 여기에 지금 심사하러 나와 계시는 인피니트나 비스트 저 때의 느낌. 그리고 멤버들이 잘 소화를 했어요, 노래를. 근데 안무 능력이 어쨌든 부족한 점이 있고 무대에서는 노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무의 텐션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특히 여기 그 소림이라는 멤버분이 대만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래도 한국에서 그럼 이미 꽤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약간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오래 계셨어도.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좀 딱딱한 느낌들이 있었다. 같이 팀 13시의 무대였어요.
먼저 곡의 힘은 이 팀이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나온 신곡 중에서 음원은 이 곡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무의 구성 자체도 이 팀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무대 대결이 아니라 이 신곡이 어느 게 좋았냐 하면 이 팀이 강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왠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의상 컨셉이 시선을 방해했다. K-팝에서 의상 컨셉을 통일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냥 각자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칼 군무를 할 때는 통일시키거나 아니면은 각자의 좀 멤버들의 개성을 드러낼 때는 통일시키지 않는 편인데, 아니면 음악 장르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근데 요 곡처럼 리듬을 강조한 곡의 사운드면 거기에다가 퍼포먼스가 이렇게 구성됐으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통일하고 거기에서 아이템으로 개성을 주는 게 나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무대의 집중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퍼포먼스는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무의 저 매력이 다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같이. 자, 팀 14시의 무대였는데요. 손준영님은 진짜 잘하네. 손준영은 이제까지 댄스 포지션에 있었어서 보컬의 평가는 없었는데 지금 보컬로 봐도 뭐 탑 7, 5 뭐 그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도 예전 느낌이 나는 노래네요. 곡의 느낌들이 그런 곡들이 많네. 그리고 이 노래가 아까 그 15시? 거기 노래보다 이 노래가 무대에서 하기 더 어려운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무대를 좀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 무대에서 하기에. 그래서 멤버들 간에 조금 이런저런 차이점도 있고 실수들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 무대요. 한쪽 리그에 속해 있는 5팀이 오늘 쭉 한 거네요. 그럼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라운드의 테마가 신곡 대결이잖아요. 그럼 신곡을 사용한 무대에 중점을 두느냐, 그러니까 신곡은 그냥 무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볼 거냐,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가장 좋았던 신곡에 중점을 두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리그에서는 신곡 음원을 보면은 13시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어쨌든 그래도 서바이벌 방송이니까 무대를 보고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8시와 23시의 대결이에요. 근데 무대는 8시가 조금 더 좋았는데 곡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이 신곡을 떼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밸런스적으로는 23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8시는 보컬이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음원이 약할 것 같거든요. 근데 23시는 신곡이 막 엄청 좋은 곡은 아니지만 녹음된 음원이 8시보단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23시가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오늘 피크타임 방송이 8화였는데요. 방송은 1.3%로 시작했었는데 시청률이 지금 0.6% 그러니까 반 이상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아이돌 방송은 OTT 시청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은 증감 추이만 확인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나 6화 이후에 집계된 화제성 순위에서는 피크타임 방송 이후에 처음으로 1위를 하면서 보이즈 플래닛을 처음으로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분석해보면 피크타임이 뭐 특별한 화제나 검색어 키워드도 없었고 화제성이 높아진 건 아니고 떨어졌는데 다들 화제성 수치가 떨어져서 그나마 덜 떨어진 피크타임이 1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주에 했던 방송 중에서 화제성은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학폭 의혹 때문에 참가자가 자진 하차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방송 출연자에 대한 폭로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이번엔 사생활 폭로인데요. 지금 23시로 참여 중인 가람님이 예전에 대국남아로 활동할 때 일본에서 뭐 풀파티에 참석을 했고 담배를 피웠고 AV 배우의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이 일본 분인데 사진하고 간단한 코멘트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코멘트도 좀 이상하게 쓰시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6, 7년 전 그때 있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뭐 별 내용도 없고 반응이 크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풀파티에서 이제 수영장에서 사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그게 뭐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찍은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 내용도 없고 문제될 만한 사진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 자기 진짜 친구들이랑 한 건지 어떤 관계성인지도 모르겠고 담배야 그냥 피운 거고. 그리고 그 AV 배우랑 찍힌 사진이 아스카 키라라라는 AV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는 현재는 은퇴를 했는데 이미 2016년도 그 정도부터 거의 탈 AV 배우로 넘어섰었어요. 이 사람이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이 넘고요. 그 전에 한 15년도였나 어쨌든 그때 방송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인기를 많이 얻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패션 자기 브랜드 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엄청 잘 돼서 그 패션 CEO 그리고 그런 연예인으로서 그냥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시부야의 아이콘, 패션 아이콘 이런 정도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방송이 계속 나가고 가수 활동도 했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일하면서 알게 될 수 있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사진을 보면 그 아스카 키라라 생일 파티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벤트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사람이 뭐 폭로한다는 내용이 불분명해. 내용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모르겠고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도 모르겠는데 사진만 보면은 별 내용은 없어요. 이 가람님이 자기가 사진 찍히는 거 알고 다 V하고 찍힌 사진들을 올렸거든요. 그냥 팬들이 찍은 걸 수도 있고 관계자들이랑 찍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뭐 연애를 하거나 그런 성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아니니까 이거 보면 몰카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셀카를 찍은 것 같은 사진들도 이 사람이 막 올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근데 어쨌든 뭐 이 아이돌의 팬이라고 하면 혹시나 뭐 저런 아스카 키라라 같은 분과 방송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저런 개인적인 이벤트 뭐 생일 파티 이런 데 가는 거는 본인 의지잖아요. 본인이 친해지고 그 사교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할 수는 있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 그래도 성인 배우인데. 예를 들어 시미켄 님이 뭐 여자 아이돌 멤버랑 만약에 친해졌어. 그럼 그걸 싫어하는 팬들도 있겠죠? 근데 나는 뭐 그것 자체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돌은 워낙 이제 팬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대국남으로 활동했을 때 옛날 사진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